진시황은 콤플렉스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 가운데서 1세대 창업주들 가운데서 컴플렉스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아주 못 살았다든지, 그죠? 집안이 어려웠다든지 또는 가정황편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오히려 사업을 성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그 컴플렉스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통찰하지 않으면 거꾸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자수성가하거나 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몰락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진시황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이 컴플렉스가 자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과대망상으로 작용을 합니다. 과시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과시욕이 첫 번째 나타나는 과시욕이 뭔지 아세요? 자서전 출판으로 나타납니다. 자서전 내가지고 성공하는 기업가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 받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명함 숫자가 늘어납니다. 온갖 단체에 전부 다 장을 맡아가지고 명함이 막 이만큼씩 열 몇 개씩 됩니다. 이게 몰락의 징조입니다. 똑같습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난 40 이후에 자기 과시욕 때문에 아방궁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구축 이 모든 것들이 정책하고 연결은 돼 있지만은 내가 천하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팽배하다 보니까 과대망상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쌓았던 인간에 대한 불신 이런 컴플렉스들이 바로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진시황의 성격을 저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인간 불신은 말씀을 드렸고 고독하고 우울하게 지냈죠. 그죠? 분명히 우울증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대인 기피입니다. 사람을 못 믿는데 사람을 계속 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상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천재적 기질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부 여불 입시를 받았고, 그리고 여성 혐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이 되죠. 그죠? 어머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시황 본기를 다시 읽어보면 재미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두 개를 발견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진시황이 첩은 뒀지만 왕비는 황후는 두지 않았습니다. 정식 황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식 황후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 진시황이 존경했던 여성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부청이라는 여성 사업가를 진시황이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과부청이 수도 함양으로 일이 있어서 올라오면은 국빈 대접을 했어요. 이 과부청은 자기 어머니하고 완전 반대되는 스타일이거든. 과부가 된 몸으로 자기 몸을 지켜내면서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정반대되니까 과부청을 지극히 존중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존중을 했냐? 과부청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진시황이 과부청을 위해서 기념관까지 지어줍니다. 여회청대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상공회의소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줄 만큼 진시황의 여성혐오증을 역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되게 기업인들이 꼭 저한테,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요약 정리 이런 거잖아요. 요약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진시황은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천하통일하기 이전에는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장수한테 직접 찾아가서 집에 찾아가가지고 제발 나 도와달라고 삼고초려할 만큼 대단했고, 아까 보셨지만 인재정책도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 단계까지의 열정, 그 다음에 완벽한 구상,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제국을 토털 시스템으로 구상했던 천재 지도자 가운데,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컴플렉스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저런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권력자들이나 그 다음에 2세에게 자기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후계자를 빨리 결정하라 라는 겁니다. 그게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간에 그 사업에 맞는 후계자를 빨리 결정하라. 그게 자식이 아니면 더 좋겠죠. 그죠? 진시황은 생전에 죽을 사자를 그렇게 깊이 했어요. 자기가 없는 통일제국이라는 걸 상정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건강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불로장생에 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단, 연단이라고 그러죠. 약을 제조해가지고 그 약 속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이 수은이에요.
남이나 수은성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똑똑한 진시황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방사들한테. 이 방사들이 늘 불로장생 얘기하거든요. 저에 가면 신선이 사는 섬이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사기를 크게 친 놈이 누구냐 그러면 서복이라고 하는 인물이야. 무려 3,000명의 동남 동료를 배에다 싣고 나가서는 안 돌아와요. 엄청난 돈을 그렇게 해서 나온 사건이 분서객류입니다. 객류라도 유학자를 죽였다라고 하기엔 후대 유학자들이 갖다 붙여놓은 거고 실제로는 대부분 다 누굴 죽였냐면 방사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일부 몇 명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분서객류도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복이 어디로 갔냐? 일본은 지네 나라로 왔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 왔다 그럽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있어요. 정방폭포 뒤에 가면 서복기념관이 잘 꾸며져 있으니까 다음에 제주도 가시면 그냥 설렁설렁 보시지 말고요. 서복기념관도 하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